예,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저금리로 빚을 내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던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%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번 금리 인상이 가계, 더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최원희 기자, 은행이자 걱정하는 분들이 일단 많을 것 같은데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? 네, 한국경제연구원은요. 올해 기준금리가 총 0.5%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금리가 1.03%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예. 그 결과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 부담은 연 150만 원, 즉 월 12만 원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. 예, 한 달에 12만 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군요.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자 4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3.58에서 4.954%로 5%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인 혼합형은 3.85에서 5.191%로 이미 5%대를 넘겼습니다.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.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에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압력까지 고려하면 내년 주담대 최고금리는 6%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로 4.5% 이자로 4억 원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월 납입금으로 202만 원을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져서 5.5%로 오를 경우엔 월 24만 원, 그리고 6%까지 오를 경우에는 월 37만 원 정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 받기가 더 부담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집값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? 네, 전문가들은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. 유동성 흡수의 여지를 좀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가격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시장에서는 매수 측에서 관망세가 더 심해지면서 우선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로. 네, 문제는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자만 오를 경우 빚내서 집을 사거나 투자한 이른바 영끌, 비투족은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영끌에서 집 사거나 영끌에서 투기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용 파탄 나고 뭐 이런 게 연쇄 도미노처럼 터져버리면 그게 문제인 거죠.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의 여파가 상당하고 특히 은행 대출 받아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 이 시기에 금리 인상 이건 적당하다고 봐야 합니까? 한국은행도 물론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. 당장 가계빚 부담이 커지면 민간 소비를 억누를 수 있고요. 또 가계뿐 아니라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국책연구기관 KDI는 지금처럼 민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올리면 평상시보다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2배 커진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. 예,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둔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금융당국이 이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. 네. 예,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